홈팀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케인은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타이밍 조율을 통해 공격의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다. 코망은 특유의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며 넓은 전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조율하며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특히 바이에른은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하며 볼 탈취 이후 곧바로 속공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프리시즌 내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템포 조절 능력과 후방 빌드업 안정성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찬스 창출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원정팀 토트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티스텔은 빠른 발을 활용한 침투는 가능하지만 결정력에서는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브레넌 존스는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적인 포지셔닝에 더 치중하고 있고 공격 전개 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엔 다소 무리다. 사르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템포 전환 시 패스 선택의 정교함이 떨어지며 흐름이 자주 끊기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토트넘은 아직 조직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계 간의 간격 조율이 느슨해진 흐름을 반복 중이다. 특히 상대 강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으며 공간 커버 범위에서도 일정하지 못한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바이에르는 케인을 축으로 한 전방 마무리 구도와 코망의 측면 전개, 고레츠카의 중원 수비 조율까지 세 요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템포 전환 속도, 세컨드볼 반응, 박스 안압박 강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강점은 토트넘과 같은 조직 미완성 팀을 상대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앞선 완성도로 경기를 통제하며 프리시즌 연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둑스는 포스트 플레이보다 좌우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하고 이선으로 내려와 연계에 가담하는 것을 즐기는 왼발잡이 스트라이커다. 문선민이 연습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루카스가 충분히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안데르손과 링가드는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선에서 촘촘하게 연계 플레이를 전개하고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정태욱과 영플레이어 박성훈이 산프레체 히로시마로 떠난 김주성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며 후방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김기동 감독은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초반부터 템포 있는 전개로 주도권을 쥐려할 것이다. 원정팀 대구 포메이션은 4-4-2이며 정치인은 중앙이 아닌 측면 윙포워드로 나서 폭넓은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로 공격폭을 넓힌다. 세징야는 프리롤과 제로톱을 오가며 경기를 풀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개인 기량은 여전히 K리그 정상급이나 김병수 감독의 전술 속에서 세징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있다. 라마스와 다른 이선 자원들의 자신감 저하로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측면과 중원에서의 연결 고리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홍정훈의 부상 공백까지 겹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압박이 거세질수록 뒷공간 노출이 잦아질 수 있다. 서울은 전방 압박과 이선 연계, 둑스의 폭넓은 움직임, 그리고 주전 수비수 야잔의 든든한 존재감이 어우러지며 공격과 수비 모두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루카스가 문선민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있으며 파트너 수비수 조합이 안정적인 뒷문을 형성하고 있다. 대구는 세징야 의존이 심해지고 부상과 전술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힘든 경기가 예상된다. 홈에서의 에너지와 압박 강도를 무기로 이번 경기는 서울이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의 콤파뇨는 제공권 장악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전진우는 이선에서 유연한 연계와 압박 회피를 겸비해 전방과 중원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중원에는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이 포진해 있다. 강상윤은 박스2박스 전환과 폭넓은 활동량이 강점이며 김진규는 중원 깊은 곳에서 전방을 향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템포를 조율한다. 박진섭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1차 차단과 커버 범위가 넓어 전북의 수비 안정성을 높인다. 이 3인 조합은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전진우와 콤파뇨까지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기반이 된다. 원정팀 안양 포메이션은 4-4-2이며 최전방에는 모따와 마테우스가 짝을 이룬다. 모따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등지는 움직임으로 이선의 침투 공간을 만들어준다. 마테우스는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돋보이며 적은 찬스에서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격수다. 좌측에는 야고가 배치돼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한다. 다만 중원은 2인 구성으로 전북의 3미드필더 조합에 밀릴 경우 점유율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수비 커버가 느려지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콤파뇨의 제공권, 전진우의 연계, 그리고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의 중원 장악이 전북의 뼈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안양이 모따와 마테우스의 투톱 야구의 측면 돌파를 활용하더라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
이 경기는 전북이 점유율과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베팅합시다. 포르투나 시타르트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으나 경기력의 기복이 잦았다는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부족했기에 새 시즌 초반부터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리그에서 7위를 차지하며 포르투나보다 한 단계 위의 성적을 기록했고 KNVB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유럽대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고 어헤드 이글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 30차례의 맞대결 중 어헤드는 15승 내외, 포르투나는 약 10승 수준이며 나머지는 무승부였습니다. 특히 최근 시타르트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했던 경기는 어헤드의 우세를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프리시즌 경기 흐름을 보면 포르투나 시타르트는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친선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며 경기 완성도에 다소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SV 테르볼데를 상대로 19대0 대승을 거두는 등 시즌 준비 초기 단계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파트로 아이슬랜드전 3대1 승리 등에서 공격진의 조직력도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개막전은 홈팀 포르투나 시타르트가 시타르트 스타디온의 홈 이점을 살려 초반 분위기 주도권을 노릴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러나 고 어헤드 이글스는 유럽리그 진출 경험과 지난해 컵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과 압박 전개에 있어 안정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프리시즌 기간 동안 공격과 조직력 측면에서 눈에 띄는 준비를 보여온 고 어헤드 이글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나 시타르트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반격을 시도할 수 있으나 경기 전반에서 흐름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UEFA 컨퍼런스 리그 우승과 FIFA 클럽 월드컵 우승을 통해 유럽과 세계 정상에 모두 섰으며 그 과정에서 에투르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 안정성과 선수들의 자신감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PSG를 상대로 펼쳐진 월드컵 결승에서는 다득점 압승을 거두며 클럽의 전술적 성숙도를 대내외에 증명했습니다. 여름 휴식기가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도징 방식의 트레이닝과 선수 로테이션은 체력 관리와 전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에릭 텐 하흐 감독 부임 이후 첫 프리시즌 경기에서 브라질 플라멩고 U20팀의 5대1 대패를 당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의 조직과 경험 많은 선수들이 조기에 투입되었음에도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텐 하흐 체제의 전술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보움, 포르투나 시타르트와의 경기로 개선을 시도 중이지만 팀 분위기 회복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됩니다. 레버쿠젠은 아직 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텐 하흐 감독이 전술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선수들 간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흐름만 놓고 본다면 첼시의 단단한 경기 운영과 경기 템포 장악력이 레버쿠젠이 빠르게 적응하도록 압박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시즌 흐름과 전술 정비 상태, 감독 교체 이후 팀 반응 등을 종합하면 첼시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레버쿠젠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레버쿠젠이 반격을 시도하려면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변수를 만들어야 하나 현재 준비 상태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버밍엄 시티는 리그1에서 단연 돋보인 성과를 기록하며 111점이라는 리그 기록에 육박하는 성적으로 챔피언십으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NFL 레전드 톰 브래디가 구단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단주는 거액 투자를 지시하며 팀 리빌딩을 이끌고 있습니다. 캐리스 로엘과 이와타 토모키 등 신전력도 호평을 받고 있어 챔피언십에서도 경쟁력을 기대할 만합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 끝에 강등을 당했기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감독 키어런 맥케나 체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 선수들도 잔류하면서 반등 가능성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최근 20경기 중 버밍엄이 6승, 입스위치가 6승, 무승부 8회로 팽팽한 균형을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입스위치가 2024년 2월 3대1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체적으로 두 팀 모두 비슷한 기록입니다. 이번 개막전은 버밍엄 시티가 홈의 이점을 활용하며 초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특히 팀 색깔이 확고하고 공격 전개에 자신감을 갖춘 버밍엄은 입스위치의 수비 집중력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입스위치가 반격을 시도한다면 조직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해야 하나 올 시즌 전략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어려움을 겪을 여지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팀 구성, 지난해 리그 흐름, 상대 전적, 프리시즌 경기력 등을 종합하면 버밍엄 시티가 개막전에 우위를 보이며 승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스위치도 반전을 노리겠지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집념과 조직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